3억 5천만 원이야. 계약금은 지금 지급할 것이고 매월 1천만 원씩 입금하겠네. 대신 조건이 있네. 72살 회장님이 제게 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한소연 45살,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가정부입니다. 딸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비가 2억 원.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5살 가정부와 72살 회장의 거래. 딸을 살리기 위해 제 몸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61살 김 기사님, 회장님 댁에서 15년째 일하시는 분,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 회장님 서재에서 나올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김 기사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밤마다 회장님과 거래하면서 낮마다 김 기사님을 사랑했습니다. 돈과 진심 사이에서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딸아이 은지가 쓰러진 건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새벽 4시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해요? 2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담보가 없다고요. 신용도가 낮다고요. 45살 이혼녀 가정부한테 누가 2억 원을 빌려주겠습니까? 저는 회장님 댁 가정부로 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요. 월급은 300만 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3년이 걸립니다. 은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요. 딸아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소연 씨, 들어와. 회장님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표정이었습니다. 앉아.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딸이 아프다고 들었네. 네, 회장님. 백혈병이라던데. 누가 말씀드린 걸까요? 아마 김 기사님이었을 겁니다. 병원 다녀오는 저를 자주 태워주셨으니까요.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2억 원입니다. 회장님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계약서야.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백지 같은 종이에 빼곡한 글씨. 계약 기간, 금액, 조건, 비밀 유지. 첫째, 월급 1,000만 원, 매월 1일 입금. 1,000만 원. 지금 받는 월급의 3배가 넘습니다. 둘째, 딸 치료비 2억 원, 분할 지급. 2억 원. 딸의 목숨값. 셋째, 주 3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약자는 회장과 시간을 함께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대로야. 주 3회 나와 밤을 함께 보내는 거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연 씨,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가 3억 5천만 원을 주는데 대가가 없을 순 없지. 하지만 저는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돼. 억지로 하는 건 싫으니까. 회장님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봐. 시간은 충분히 주지.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매일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주시는 건가요? 서명하면 즉시 입금하지. 5천만 원. 펜을 잡았습니다. 은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하던 딸.
울던 딸, 서명했습니다. 한소연. 제 이름이 떨리며 적혔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회장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몇 번 터치하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입금했어. 확인해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5천만 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마울 것 없어. 거래야. 계약이고. 회장님이 일어나셨고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지. 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밤 10시에 다시 올라와. 준비하고. 네, 회장님. 밤 10시.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손과 발이 떨린 채로 노크를 했어요. 들어와.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와인 한 잔 할래?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 천천히 하면 돼. 하지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죠.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어요. 블라인드가 내려갔고 불이 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아이 은지님 치료비 5천만 원 납부 완료.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지만 동시에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젯밤 무엇을 한 걸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45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3억 5천만 원짜리 거래가 시작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밤 10시가 되면 저는 회장님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갔고 불이 꺼졌습니다. 새벽 2시가 되면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면 1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딸아이 치료도 잘 진행됐습니다. 항암 치료 1차, 2차, 3차. 의사 선생님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습니다. 저 여자가 저인가 싶었죠. 평일 낮에는 가정부로 사는 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5년 동안 반복하던 일이었지만 손이 자꾸 떨렸죠. 회장님 서재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손, 무표정한 얼굴, 거래. 그날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회장님. 김 기사님 목소리였죠.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래, 조심히 다녀와. 김 기사.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차가 출발하는 소리. 저는 걸레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죠. 김 기사님. 회장님 댁에서 15년째 일하시는 분이었고 저보다 10년 먼저 이 집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61살. 저보다 16살 많으셨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셨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자세는 곧았습니다. 늘 정장을 입고 계셨고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 넥타이, 구두. 과묵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랑은 인사만 짧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사님. 네, 소연 씨. 수고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김 기사님이 늘 저를 챙기신다는 걸. 어느 비가 오는 날, 저는 우산 없이 정원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였어요. 소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 기사님이 우산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비 맞으시겠어요?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김 기사님. 천천히 가세요. 미끄러우니까. 그렇게 말하고 가셨어요. 저는 우산 아래 서서 김 기사님 뒷모습을 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모습,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제가 들어드릴게요. 김 기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아요, 김 기사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김 기사님이 장바구니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방까지 들어다 주셨어요. 여기 놓으면 될까요? 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김 기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작게, 따뜻하게. 그 미소가 자꾸 생각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회장님은 서재에 계셨고 김 기사님은 차고에서 차를 닦고 계셨었죠. 창문 너머로 김 기사님이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를 닦는 모습, 한 곳도 빠짐없이 구석구석. 15년째 같은 일을 하시는데도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때 저는 문득 기사님이 궁금해졌어요. 김 기사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15년 동안 회장님 곁에서 일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외로우시진 않으셨을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연 씨, 주말에 집에 다녀와. 네. 딸 보고 싶지 않나? 딸아이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김 기사가 데려다 줄 거야. 토요일 오후 3시에 출발해. 네, 회장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지를 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김 기사님과 단둘이 차를 탄다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김 기사님이 차를 가져오셨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소연 씨, 타세요. 뒷좌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김 기사님. 차에 탔습니다. 김 기사님이 운전석에 앉으셨어요. 병원 주소 알려주세요. 서울대병원이에요. 알겠습니다. 강남을 벗어나 한강을 건넜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김 기사님은 운전에 집중하고 계셨고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미러로 자꾸 김 기사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집중하는 표정, 진지한 눈빛,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김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 씨, 네, 김 기사님. 딸분 치료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덕분에. 회장님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기사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힘드시죠? 갑작스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딸 아픈 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힘들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매일 울어요. 딸아이 아파하는 거 보면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소연 씨, 네. 울어도 돼요. 참지 않아도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참으라고만 했고 견디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김 기사님은 울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기사님. 별 말씀을요. 백미러로 김 기사님 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회장님 눈빛은 차갑기만 했고 거래를 하는 눈빛이라면 김 기사님의 눈빛은 따뜻했고 사람을 보는 눈빛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연 씨, 천천히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래 걸릴 텐데. 김 기사님도 쉬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은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은지. 딸을 안았습니다. 몸은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잘 되고 있대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치료비 마련해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은 모릅니다.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 은지야,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너만 건강하면 돼.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2시간 후 병원을 나왔습니다. 김 기사님이 차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연 씨, 딸분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차에 탔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김 기사님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진짜 좋은 사람. 저택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도착했어요. 고마워요, 김 기사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기사님도 내리셔서 차고로 차를 넣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김 기사님을 봤습니다. 61살. 저보다 16살 많은 분. 하지만 그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회장님 서재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토요일이었으니까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딸 봤나? 네, 회장님. 어떻던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늘 오후 김 기사님 손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했던 손. 하지만 지금 잡고 있는 손은 얼음 같았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갔습니다. 불이 꺼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 기사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눈빛. 울어도 돼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품에 안기면서 김 기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는 날이었는데 오후 3시에 김 기사님이 차를 가져오셨어요. 소연 씨, 타세요. 고마워요, 김 기사님.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도 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김 기사님이 자꾸 백미러로 저를 보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죠. 병원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지는 더 좋아져 있었어요. 엄마,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요. 정말? 우리 은지 대단하다. 딸을 안았습니다. 많이 말랐지만 웃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죠. 저녁 7시에 병원을 나왔을 때 김 기사님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연 씨, 좋은 소식 들으셨네요. 표정이 밝으세요. 네, 다음 주에 퇴원한대요. 정말 다행입니다. 김 기사님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차에 타니 돌아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였거든요. 제 집은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이었어요.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반지하 월세 30만 원짜리 빌라. 좁고 낡았지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소연 씨, 거의 다 왔어요. 네, 저기 모퉁이 돌면 돼요. 차가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는데 가로등도 없어서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제 집 앞에 도착했어요. 소연 씨, 도착했어요. 고마워요, 김 기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에서 내려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 기사님 차가 멈춰 있었고
김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죠. 소연 씨,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타이어가 펑크 난 것 같아요. 뒷바퀴를 보니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어떡하죠? 김 기사님이 핸드폰을 꺼내 견인차를 불렀는데 잠시 후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3시간 걸린답니다. 주말 저녁이라 가장 가까운 정비소도 1시간 거리래요. 저녁 7시 30분이었어요. 3시간 뒤면 10시 30분. 김 기사님이 이 추운 저녁에 밖에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어요. 김 기사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좁지만. 아닙니다. 괜찮아요. 차 안에서 기다릴게요. 추우실 텐데요. 히터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기사님이 차에 다시 타셔서 히터를 켰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혼자 두고 가기가 미안했거든요. 소연 씨,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저도 같이 기다릴게요. 네.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저를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혼자 두고 갈 순 없어요. 김 기사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차 앞쪽 조수석에 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앞자리에 타는 게, 김 기사님과 이렇게 가까이 앉는 게, 차 안은 히터가 돌아가서 따뜻했지만 창밖은 깜깜해서 사방이 어둠 뿐이었고 차 안만 환했어요. 작은 섬 같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어요. 김 기사님도 저도 말이 없었는데 10분쯤 지나자 김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소연 씨, 네, 김 기사님. 힘드시죠? 또 그 질문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물으셨던 질문. 괜찮아요. 은지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매일 은지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말을 잇지 못했는데 회장님 생각이 났거든요. 밤마다 서재로 올라가는 일거래.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김 기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보였는데 따뜻했죠. 소연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강하지 않아요. 강하세요. 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김 기사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죠. 소연 씨,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기사님이 핸드폰을 꺼내셨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보실래요? 핸드폰을 건네셨습니다. 영상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밤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도로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차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달려왔어요. 남자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필사적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남자를 싣고 갔고 여자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3년 전이었어요. 퇴근길이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남자를 봤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달려가서 구했었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하고는 조용히 떠났었어요. 늦게 들어가면 전 남편이 화를 낼 것 같아서. 소연 씨, 김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입니다. 소연 씨가 구해주신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김 기사님 아드님이었어요? 네, 당시 32살이었는데 퇴근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5분만 늦었어도 죽었을 거라고, 심폐소생술 덕분에 살았다고. 김 기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3달 전에 아들이 그날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냈거든요. 영상 보고 충격받았는데 은인이 소연 씨였어요. 3달 전 회장님과 계약한 시기였죠. 김 기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손과는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소연 씨.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김 기사님이 울고 있었어요. 61살 남자가 제 앞에서 울고 계셨죠.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구한 거예요. 김 기사님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평생 갚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울지 마세요, 소연 씨. 김 기사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려다가 멈추셨어요.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김 기사님. 제가 먼저 말했어요. 김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제 뺨을 쓰다듬었는데 따뜻했어요. 회장님은 절대 이렇게 만지지 않거든요. 회장님 손길은 차가운 거래였지만 김 기사님 손길은 따뜻하고 진심이었죠. 소연 씨, 저는 김 기사님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고 계셨죠. 저는 소연 씨한테 평생 빚을 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 아들 목숨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김 기사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소연 씨,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하겠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돈이 아니었고 계산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고마워요, 김 기사님. 제가 더 고마워요. 김 기사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안기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울음을 그치고 김 기사님 품에서 얼굴을 들었는데 그때 마침 김 기사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20c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소연 씨. 네. 김 기사님이 입술을 적시셨는데 뭔가 말하려다가 참으셨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김 기사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 기사님이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소연 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김 기사님 목에 팔을 감았죠. 키스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추길 바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김 기사님과 저는 더 이상 그냥 직장 동료가 아니었죠. 하지만 회장님 댁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눈빛만 마주치고 스치듯 인사만 나눴죠. 안녕하세요, 김 기사님. 네, 소연 씨. 수고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소연 씨, 올라와. 네, 회장님.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김 기사님과 키스했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따뜻했던 입술, 떨리던 손길.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딸 치료 잘 됐다던데? 네, 회장님. 다음 주 퇴원한대요. 다행이군. 그동안 돈이 많이 들었지? 회장님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이 아니야. 계약이지.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는데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급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김 기사님을 떠올렸어요. 왠지 모를 미안한 감정이 생겼어요. 그날 밤도 회장님과 침실에 머무르다 새벽 2시에 내려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1,0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 기사님이 차고에서 나오시는 게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기사님이 작게 웃으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저도 웃으려 했는데 얼굴이 굳었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회장님 서재, 거래. 김 기사님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고 김 기사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2시에 내려왔을 때 복도에서 김 기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김 기사님도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길이었나 봐요. 소연 씨. 네, 김 기사님.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 기사님이 제 손을 잡으려다가 멈추셨어요. 누가 볼까봐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푹 쉬세요, 소연 씨. 네, 김 기사님도요. 김 기사님이 돌아서 문으로 향했고 저는 제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토요일이 왔습니다. 김 기사님과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소연 씨, 타세요. 고마워요, 김 기사님. 차에 탔는데 이번엔 앞자리에 탔어요. 소연 씨, 요즘 괜찮으세요? 네.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것 뿐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소연 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김 기사님 잘못 없어요. 그럼 왜?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김 기사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은지는 더 좋아져 있었어요. 엄마, 내일 퇴원이에요. 정말? 우리 은지 축하해. 딸을 안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픈 눈물이기도 했죠. 은지가 살 수 있었던 건 회장님 덕분이에요. 그 돈 덕분. 하지만 그 돈은 제 몸값이었고 김 기사님한테는 배신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김 기사님이 제 집 앞에 차를 세우셨어요. 소연 씨. 네, 김 기사님. 저기, 제가 부담드린 건 아니죠? 네. 지난주에 키스했던 거요. 혹시 그게 부담이 되셨나 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그럼 왜 자꾸 피하세요? 김 기사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소연 씨가 불편하시면 거리 둘게요. 괜찮아요. 김 기사님. 네. 김 기사님은 잘못 없어요. 제가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과의 거래를 어떻게 말해요? 주 3회 밤마다 서재로 올라가는 일을, 1,000만 원씩 받는 일을. 그냥 제가 복잡해서 그래요. 김 기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소연 씨,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김 기사님. 같이 힘들어해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김 기사님이 차 안에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김 기사님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밤마다 회장님 서재로 올라가는 것, 몸을 파는 것.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실까요?
떠나실까요? 당연히 떠나시겠죠. 저 같은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마워요, 김 기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소연 씨,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아 소리내 울었습니다. 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밤에는 회장님과 거래하고, 낮에는 김 기사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들키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 기사님은 저를 떠나실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계약은 아직 남았어요. 딸 치료비를 다 갚으려면 앞으로 6개월은 더 있어야 했죠. 그동안 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해요. 더러운 여자, 거짓말쟁이, 배신자. 그 여자가 저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지가 퇴원했고 제 빌라로 데려왔죠. 좁은 방이었지만 딸과 함께 있으니 행복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 우리 은지. 하지만 걱정이 없을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고, 재발하지 않게 조심해야 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회장님 댁으로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회장님이 거실에 서 계셨어요. 평소와 달랐죠. 보통은 서재에 계시거든요. 소연 씨. 네, 회장님. 딸 퇴원했다며? 네, 덕분에 잘 퇴원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차가웠죠. 평소보다 더. 요즘 표정이 밝던데. 네. 주말 다녀오고 나면 항상 표정이 밝아. 왜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까? 회장님이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김 기사가 데려다 주잖아. 차 안에서 뭐 하고 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태워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 회장님이 제 턱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소연 씨, 계약서 기억하지? 다른 남자는 안 돼. 알고 있어요, 회장님. 알고 있으면서 왜 김 기사 보는 눈빛이 그래? 숨이 막혔어요. 저는 경고야. 한 번만 더 이상한 낌새 보이면 계약 파기하고 돈 다 토해내. 알았어? 네, 회장님. 회장님이 손을 놓으셨어요. 오늘 밤 10시. 올라와. 네. 회장님이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죠. 들켰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회장님이 눈치챈 거예요. 점심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 기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소연 씨. 네, 김 기사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회장님이 아까부터 저한테 이상하게 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에 저를 부르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소연 씨랑 무슨 사이냐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했죠.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김 기사님이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소연 씨, 혹시 회장님이 눈치챈 건가요?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회장님이 뭔가 의심하고 계세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김 기사. 네, 회장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점심 메뉴 물어보러 왔습니다. 김 기사, 차고 가서 차 정비나 해. 쓸데없이 주방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기사님이 나가셨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죠? 소연 씨. 네, 회장님. 선 넘지 마. 김 기사는 15년 된 내 사람이야. 내가 건드리면 안 돼. 죄송해요. 죄송하면 됐어. 오늘 밤 기대하고 있을게. 회장님이 가셨어요. 저는 식칼을 쥔 채 떨고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칼을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저녁이었습니다. 김 기사님이 차고에서 나오실 때 저는 정원에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김 기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 때문에 김 기사님이 저를 피하시는 거였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서재로 올라갔어요. 노크했죠. 들어와. 문을 열었는데 회장님이 창가에 서 계셨어요. 소연 씨, 이리 와봐. 네, 회장님. 다가갔어요. 회장님이 창밖을 가리키셨죠. 저기 봐. 창밖을 보니 차고가 보였어요. 김 기사님이 차를 닦고 계셨죠. 김 기사는 좋은 사람이야. 15년 동안 나한테 충성했어.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지. 네. 근데 요즘 이상해. 표정이 밝아졌어. 왜 그럴까? 회장님이 저를 돌아보셨어요. 혹시 소연 씨 때문 아닐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 김 기사랑 무슨 사이야? 숨이 막혔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눈빛 보면 알아. 회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소연 씨, 계약 파기하고 싶어? 지금까지 받은 돈 2억 5천,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어? 못해요. 그럼 정신 차려. 김 기사는 내 사람이야. 내가 건드리면 김 기사도 다치고 너도 다쳐.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 제발. 제발. 뭘 제발. 회장님이 차갑게 웃으셨어요. 계약 지켜. 그게 내가 할 일이야. 회장님이 저를 소파로 밀었어요. 거칠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오늘은 내가 누구 거인지 확실히 알려줄게. 무서웠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새벽 2시에 내려왔을 때 온몸이 아팠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제 방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김 기사님이었습니다. 소연 씨, 김 기사님이 저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제 목에 멍이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세게 잡으셔서 소연 씨, 그게 아니에요, 김 기사님. 회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 기사님이 주먹을 주셨어요. 떨리고 있었죠. 소연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냥 말할 수 없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김 기사님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있었어요. 울었어요. 소리 없이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 기사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일부러 김 기사님을 멀리 보내셨거든요. 김 기사, 오늘은 본사 들렸다가 공항도 갔다 와. 김 기사님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죠. 저랑 마주칠 시간이 없었어요. 회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거였어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또 서재로 올라갔는데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요? 몸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 없어. 하지만 소연 씨, 회장님이 차갑게 웃으셨어요. 돈 받았으면 이래. 그게 거래야. 구역질이 났어요. 참았던 게 터져 나왔죠.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어요. 뭘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나왔어요. 회장님이 화장실 문 앞에 서셨어요. 소연 씨, 임신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확실해? 네, 확실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오늘은 그냥 가.
대신 토요일엔 2배로 해. 네, 회장님. 방으로 내려왔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은지는 이제 퇴원했고 당장 급한 돈은 없어요. 앞으로 정기 검진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제가 다른 데서 일해서 벌 수 있어요. 이 계약을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돈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갚아요? 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월세 30만 원짜리 빌라에 사는 사람이 2억 5천을 어디서 구해요? 핸드폰을 봤어요. 김 기사님 번호가 있었죠. 당장 누르고 싶었어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저 회장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몸 팔고 있어요라고? 그럼 김 기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실망하시겠죠. 당연히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소연 씨, 오늘 김 기사가 병원 간대. 아들 정기 검진이래. 네. 그러니까 오늘은 택시 타고 가. 네, 회장님. 가슴이 무너졌어요. 김 기사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일찍 들어와. 6시까지. 네. 혼자 택시를 타고 은지한테 갔어요. 딸은 많이 좋아져 있었죠. 엄마, 나 이제 학교 복학할 수 있대. 정말 잘 됐다. 딸을 안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왜 울어? 기뻐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슬퍼서 온 거였죠. 오후 4시에 집을 나왔어요. 회장님 댁으로 가는 택시를 탔죠.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김 기사님이었습니다. 소연 씨, 지금 어디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병원 일찍 끝났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괜찮아요. 택시 탔어요. 어디쯤이세요? 제가 갈게요. 정말 괜찮아요. 소연 씨, 제발이요. 뵙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강남역이에요. 10분 안에 갈게요. 저는 전화 끊자마자 택시를 멈추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10분 후 김 기사님 차가 왔어요.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타세요, 소연 씨. 김 기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소연 씨, 많이 야위셨어요. 괜찮아요. 목에 멍은 뭐예요? 목을 가렸는데 늦었어요. 이미 보셨거든요. 넘어져서 그래요. 거짓말 마세요. 김 기사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이 그러신 거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 기사님이 핸들을 꽉 잡으셨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죠. 소연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저는 소연 씨를. 김 기사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저는 소연 씨를 사랑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왜요? 저는 더러운 여자예요. 무슨 소리예요? 차를 세워주세요. 내릴게요. 안 돼요. 김 기사님이 차를 한적한 곳으로 몰았어요. 한강변 주차장이었죠. 차를 세우고 저를 돌아보셨어요. 소연 씨, 저 봐요. 못 봐요. 봐요, 제발. 고개를 들었어요. 김 기사님이 울고 계셨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김 기사님. 네. 저는 회장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김 기사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거래요? 돈을 받고 몸을 팔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기사님이 핸들을 놓으셨어요. 고개를 떨구셨죠. 얼마나 받으셨어요? 2억 5천만 원이요. 언제부터요?
석 달 전부터요. 또 침묵이었어요. 김 기사님이 떨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가 키스했을 때도 회장님과 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네. 김 기사님이 차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한강을 보고 서 계셨죠. 저도 내렸어요. 김 기사님, 오지 마세요. 죄송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김 기사님이 실망하실까 봐요. 실망했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김 기사님이 돌아보셨어요. 울고 계셨죠? 소연 씨를 실망한 게 아니에요. 제 자신한테 실망했어요. 네. 소연 씨가 그렇게 힘든데 저는 몰랐어요. 바보처럼 사랑한다고만 하고 김 기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지금이라도 끝내요. 제가 돈 갚아드릴게요. 못해요. 2억 5천이에요. 제 집 팔면 돼요. 안 돼요. 김 기사님 집까지 됩니다. 김 기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소연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뭔데요? 사랑하니까요. 김 기사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아파해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소연 씨, 네. 저랑 같이 가요. 회장님한테 가서 계약 끝낸다고 말해요. 하지만 제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 기사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저 같은 여자를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소연 씨가 뭘 했든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의 소연 씨를 사랑해요. 키스했어요. 한강변에서 해질녘에 오래오래 키스했죠. 소연 씨, 오늘 저랑 같이 있어 줄래요? 회장님이 상관없어요. 이제 끝낼 거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기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조용한 모텔이었죠. 방에 들어갔습니다. 김 기사님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날 김 기사님과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밤을 새웠어요. 얼마 만일까요? 너무나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김 기사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죠. 행복했어요. 아침 7시였어요. 김 기사님이 저를 깨웠죠. 소연 씨, 일어나세요. 눈을 뜨니 김 기사님이 웃고 계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김 기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요. 같이 가요. 무서워요. 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텔을 나와서 회장님 댁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김 기사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죠. 소연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뒤에 계세요. 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회장님이 거실에 서 계셨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기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 소연 씨와 저는 사랑합니다. 회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돈은 제가 갚겠습니다. 김 기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님이 다가오셨어요. 15년 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지켜? 내 여자를? 회장님이 비웃으셨어요. 소연 씨는 내 돈 받고 몸판 여자야. 그걸 모르고 사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네. 소연 씨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압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소연 씨, 내가 말했어? 네, 회장님. 배신이네.
죄송해요. 죄송하면 됐어. 돈부터 갚아. 회장님이 서재로 가셔서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계약서였죠. 여기 봐. 지금까지 받은 돈 2억 5천만 원. 한 달 안에 갚아. 못 갚으면 법적 조치하겠어. 김 기사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갚겠습니다. 너, 무슨 돈으로? 집을 팔겠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비웃음이었죠. 김 기사, 내 집이 얼마 하는데? 강동구 빌라 1억도 안 될 거야. 그럼 나머지는 할부로라도 갚겠습니다. 할부? 회장님이 화를 내셨어요. 내가 은행이야? 할부를 받아?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싫어. 당장 내놔. 못 내면 소연 씨는 계속 일해야지.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회장님, 제가 다른 데서 돈 빌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디서 빌려? 은행도 안 빌려주는데? 그래도 소연 씨, 회장님이 제 턱을 잡았어요. 이미 내 여자야. 도망 못 가. 김 기사님이 회장님 손을 잡았어요. 손 떼세요. 뭐? 소연 씨한테 손 떼지 마세요. 회장님이 김 기사님을 밀쳤어요. 김 기사, 너 지금 상사한테 대드는 거야? 죄송하지만 소연 씨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 맞아. 내가 돈 줬으니까. 아닙니다. 김 기사님이 회장님을 똑바로 보셨어요. 소연 씨는 사람입니다. 회장님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히 내한테. 회장님이 김 기사를 때리려고 하자 김 기사님이 손목을 잡았죠. 회장님, 저는 15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신하잖아. 소연 씨 때문이라면 기꺼이 배신하겠습니다. 김 기사님이 회장님 손을 놨어요.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2억 5천 꼭 갚겠습니다. 소연 씨 가요. 하지만 괜찮아요. 가요. 돌아서서 걸으려는데 회장님이 소리쳤어요. 김 기사, 2억 5천 못 갚으면 소연 씨 딸까지 책임진다. 멈춰 섰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 안 읽었어? 채무 불이행 시 연대 보증인은 가족이야. 그런 조항 없었어요. 있어. 여기. 회장님이 계약서 뒷장을 보여주셨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정말로 있었어요. 채무 불이행 시 가족 연대 보증 조항이. 다리가 풀렸어요. 회장님, 2억 5천 못 갚으면 딸한테 청구할 거야. 이제 막 백혈병 낳은 딸한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발요, 회장님. 은지는 아직 어려요. 그럼 돈 갚든지. 김 기사님이 회장님한테 다가갔어요. 회장님,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왜? 계약서에 있잖아. 비열하십니다. 비열? 이게 비즈니스야. 김 기사님이 주먹을 주셨어요. 떨리고 있었죠. 한 달 안에 2억 5천 마련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좋아. 한 달. 못 갚으면 소연 씨 딸한테 청구한다. 네. 김 기사님이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저택 밖에 나오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어요. 어떡해요, 김 기사님. 은지가. 괜찮아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어떡해요? 2억 5천을 한 달 안에. 김 기사님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제 집 팔고 퇴직금 받고 대출 받으면 될 거예요. 그래도 부족할 텐데요. 그럼 제 신장이라도 팔겠어요. 안 돼요. 소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김 기사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같이 이겨내요. 우리 울었어요. 김 기사님 품에서 한 달 안에 2억 5천을 마련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은지가 위험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기사님은 정말로 집을 파셨어요. 강동구 빌라였는데 9,500만 원에 팔렸죠. 15년 동안 모은 퇴직금은 4천만 원이었어요. 합쳐도 1억 3,500만 원. 2억 5천에는 한참 부족했죠.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제 빌라 보증금 300만 원, 통장에 있던 돈 2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김 기사님은 은행마다 다니시며 대출을 알아보셨는데 61살의 집도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곳은 없었어요. 한 달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김 기사님과 저는 한강변에 앉아 있었어요. 1억 4천만 원. 아직 1억 1천만 원이 부족했죠. 어떡하죠, 김 기사님? 모르겠어요. 김 기사님이 고개를 떨구셨어요.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제가 무능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김 기사님 잘못 없어요. 집도 다 팔았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61살 남자가 한강변에서 우셨죠. 저도 울었어요. 같이.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연 씨, 나야. 네, 회장님. 내일 아침 10시에 와. 둘이. 무슨 일로요? 오면 알아. 전화가 끊겼어요. 김 기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회장님이요? 네. 내일 오래요. 둘이. 알겠어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정말 딸을 지한테 청구하실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회장님 댁에 도착했어요. 김 기사님과 손을 꼭 잡고 들어갔죠. 회장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앉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얼마 모았어? 1억 4천만 원입니다. 부족하네.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죠. 김 기사. 네, 회장님. 집 팔았다며? 네. 어디서 자?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소연 씨, 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 또 침묵이었어요. 회장님이 계약서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찢으셨죠. 회장님? 빚은 없던 걸로 해.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1억 5천만 원. 갚지 않아도 돼. 김 기사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앉아. 김 기사님이 앉으셨어요. 회장님이 창밖을 보셨죠. 나 혼자 12년 살았어. 마누라 죽고 나서. 네. 외로웠어. 돈이 많아도 외로움은 못 사더라고. 회장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소연 씨한테 거래 제안한 건 외로움 때문이었어. 돈으로라도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했지. 회장님, 근데 봤어. 너희 둘. 진짜로 사랑하더라.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였어. 사랑은.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어. 내가 틀렸던 거야. 회장님이 김 기사님을 보셨죠. 김 기사, 15년 고마웠어. 회장님, 행복하게 살아. 소연 씨랑. 죄송합니다. 배신해서. 배신 아니야. 사랑이지. 회장님이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거 가져가. 뭐예요? 김 기사 퇴직금. 좀 더 보탰어. 3천만 원. 회장님, 이건 집 없다며? 전세 얻어. 그리고 소연 씨랑 잘 살아. 김 기사님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가 일어섰는데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소연 씨, 네, 회장님. 딸 건강하게 키워.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행복해. 감사합니다, 회장님.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김 기사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끝났어요, 소연 씨. 네, 끝났어요. 울면서 웃었어요. 둘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완전히 나았어요. 학교도 복학했죠. 김 기사님과 저는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마포구 투룸이었는데 따뜻했죠. 김 기사님은 개인 택시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셨죠. 저는 근처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랑 청소.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은 20명 정도였죠. 은지, 김 기사님 아들, 친구 몇 명. 그리고 회장님도 오셨어요. 저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고 김 기사님은 네이비 정장을 입으셨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은지가 제 팔을 잡고 걸었어요.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은지야. 김 기사님이 앞에서 웃고 계셨어요. 행복한 미소였죠.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45과 61.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 신부께서는 서약을 해주시겠습니까? 김 기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소연 씨, 평생 사랑하겠어요.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늙으면 같이 늙겠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김 기사님을 평생 사랑할게요. 힘들 때 기대고, 행복할 때 나누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게요. 신랑 신부는 이제 입맞춤으로 서약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스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죠. 피로 연장에서 회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축하해, 소연 씨. 고마워요, 회장님. 와주셔서. 당연히 와야지. 내가 증인이잖아.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잘 살아. 김기사랑. 네, 회장님도 건강하세요. 회장님이 봉투를 주셨어요. 축의금이었죠. 많이 넣었어. 잘 써.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걸음은 가벼웠죠. 그날 밤 김 기사님과 저는 작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연 씨, 이제 그냥 소연이라고 불러요. 소연아. 어색했지만 좋았어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김 기사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도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네, 진짜 시작. 창밖에 봄비가 내렸어요. 따뜻한 빗소리였죠. 45과 61.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45살 가정부 한소연과 61살 김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돈과 진심 사이, 그리고 거래와 사랑 사이에서 방황했던 두 사람은 결국 진실을 선택했어요. 늦었지만 진심이었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